엔진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엔진이라는 장치를 달아야 앞으로 갈 수 있는데, 우리가 꿈이라는 것이 그러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추진력을 발휘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의 정서상 꿈이라고 하면 좀 현실과는 상반되는 허망된 꿈을 많이 떠올립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 사용하는 꿈에 대한 단어는 드림입니다. 드림은 꿈 깰 꿈의 그런 의미가 아니라 파서블 드림이라고 그래서 현실로 이루어낼 수 있는 것, 그것을 드림이라고 하고요. 제가 이제 여기서 말하는 꿈이라는 것이 허상에 가까운 허망한 꿈이 아니라 현실 가능한 실제적인 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꿈을 달아야, 우리가 엔진을 달아야 앞으로 가듯이, 저는 이제 꿈을 달아야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명분과 이유를 달아야 우리가 앞으로 열심히 진행한다는 거죠. 그래서 꿈을 이제 현실이 나의 이치에서 이룰 수 있는 꿈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꿈은 목표, 만약에 내가 개업을 했으면 한 달 내에 어떠한 일을 하겠다라는 충분한 목표가 있을 텐데, 그 목표보다는 한 단계 위인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된 것을 꿈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꿈은 가치 있는 일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그래서 성공은 가치 있는 일의 점진적인 실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꿈 깰 꿈이 아니라 실현 가능한 꿈이고요. 막연하지 않은 구체적인 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어떤 사람들의 꿈에 의해서 다 만들어진 것이라고 합니다. 이제 꿈의 위력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이제 전에 사업했던 아메이 사업에 비유를 하자면요. 저는 이제 그것이 저의 인생에 있어서 조금 많은 성취를 가져둔 사업이기 때문에 살짝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 사실 어떤 사업을 제가 8년을 진행하면서 어떤 것에 성취를 이루었다라는 것은, 저는 다르게 말하면 많은 걸림돌과 많은 장애물들을 만났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인생이, 우리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순순히 편안하게 잘 되는 일은 그다지 없습니다. 반드시 어떤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생각지도 못했던 장애물과 그런 위험들, 그리고 걸림돌들을 우리는 앞으로 수없이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그것을 잘 이겨내고 그것을 새로운 경험으로 녹아내서 새로운 한 단계 한 단계 전진하는 그러한 도구로 사용하는 나의 꿈은 큰 꿈이어야 됩니다. 자, 제가 그래서 이렇게 삼각형을 이렇게 그려놨죠. 나의 꿈은 걸림돌보다 내가 클 때 편안하게 넘어갑니다. 힘들지만 넘어갈 수 있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꿈이 작습니다. 걸림돌이 커 보입니다. 넘어가기가 너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여기서 나의 꿈에 큰 것과 작은 것은 무슨 뜻일까요? 큰 꿈이라는 것이 세계의 평화에 기여하기 위한 꿈? 아니면 남북 통일에 내가 기여하는 꿈? 아니면 큰 빌딩을 사는 꿈? 아니면 4억짜리 벤츠를 사는 꿈? 이런 것이 큰 꿈일까요? 또 작은 꿈은 어떤 게 작은 꿈일까요? 월세 내는 꿈? 한 달에 100만 원 내는 꿈? 저는 꿈을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큰 꿈은 간절함의 크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 꿈이 다르지만 어떤 분은 현재 지금 빌딩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로서는 어마어마한 꿈이죠. 상상도 못하는 꿈입니다. 하지만 꿈이라는 정의를 했을 때 나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간절한 꿈이 있는지가 큰 꿈이 되는 거죠. 간절한 꿈. 저는 그래서 간절함의 크기로 꿈의 크기를 봅니다. 저는 전에 사업을 했을 때 아침부터 나가서 새벽 3시까지 일을 하면서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 일을 하는 동안에 그 일이 재밌어서 3시까지 일했냐고요? 즐거워서요? 피곤하지 않아서요?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제가 새벽 3시까지 열정을 쏟아부으면서 그 일을 했을까요? 저에게는 남에게 이야기하지 못할 간절한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을 열심히 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사실은 부모님이 저희 시골에서 초등학교도 잘 안 나오신 그런 부모님이 숟가락 하나 들고 와서 정말 서울에서 정착해서 열심히 내 자녀를 뒷받침하셨습니다. 아이들이 다 대학을 보냈죠. 어떻게 갔냐고요? 저희 아버님 건축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저희 어머니 파출부에서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4명을 정말 보란듯이 대학을 멋지게 보내서 성장을 시켰습니다. 결혼을 해서 저희 부모님을 봤을 때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남편이 버는 돈으로 어머님, 아버님을 챙겨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정말 부모님의 노후와 부모님에게 집을 좀 사드려야겠다는 그런 마음의 강렬한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을 시작했고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돼서 성취를 해냈죠. 일단 여러분 모두 눈을 이렇게 감아주세요. 눈을 감아주세요. 그리고 제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이 강의장 안에서 빨간색의 물건이 몇 개나 있을까요? 자, 이제 모르겠죠? 눈 떠보세요. 그리고 이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빨간색의 물건이 어디 있나요? 네네네. 또 뒤에도 보세요. 뒤에 빨간 의자도 있고 사탕 담는 그릇도 있죠. 어떠세요? 제가 빨간색이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을 때는 여러분들은 무심코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빨간색이라는 얘기를 담고 눈을 들어서 보니까 딱딱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것처럼 우리가 쓸데없는 걱정거리에 완전히 쌓여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빨간색의 물건이 만약에 우리에게 성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이었다면 우리는 어쩌면 걱정하고 근심하고 답답해하는 그 시간 안에 우리의 기회가 지나가는 것을 보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기회는 뒷대머리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기회가 지나갑니다. 가서 보니까 뒤를 보니까 기회였어요. 그래서 잡으려고 합니다. 머리가 없어요. 머리를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회는 뒷대머리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늘 꿈과 목표를 향해 있는 사람은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많다는 거죠. 아까의 빨간 물건처럼 요즘에는 이제 뇌과학자들의 이야기들이 종종 이렇게 나옵니다. 간절한 꿈이 이루어지는 데에는 우리의 뇌와 관련이 있대요. 자, 뇌과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우리 뇌에 해마라는 조직이 있는데요. 이 해마의 조직의 역할이 뭐냐면 뇌에 담긴 정보를 일단 단기 기억화한대요. 지금 당장 전화번호 우리 이렇게 누를 수도 있지만 또 딴 데서 이렇게 보고 하잖아요. 그것도 일시적인 단기 기억.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해마는 이 단기 기억을 저장함과 동시에 내가 이 기억을 장기 기억 장치로 옮길 것인가를 검토하고 또 변환시킨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해마가 장기 기억으로 할 것인지 단기 기억으로 할 것인지는 이 해마의 역할이에요. 우리는 막연한 꿈이, 바람이,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망들을 이제 장기 기억 장치로 우리가 옮기는 것을 이제부터 공부하려고 하는데 그 제목을 저는 꿈 키우기라고 해봤습니다.